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국가경영 나라살림에 참여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권 분립 주민주권 생활정치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 시리즈. 보좌관, 비서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자격시험과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석마다 9명의 보좌진이 있다. 2명의 4급 보좌관을 비롯해서 5급 2명, 6급, 7급, 8급, 9급, 인턴 비서관까지 해서 모두 9명의 보좌진이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화면에 올려드리는 것은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내용인데 옛날 자료네요. 보니까 6급 인턴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6급 인턴은 1명이고 6급, 7급, 8급, 9급이 각각 1명씩입니다. 5급이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 이 고시가 들어간 시험에 합격한 사무관급 공무원들입니다. 검사가 5급이죠. 주민센터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 동장도 5급입니다. 5급 정도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직급에 해당하죠. 이런 5급이 2명, 그거보다 높은 4급이 2명, 6, 7, 8, 9급과 인턴 비서관이 각각 1명씩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자, 이런 보좌관, 비서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이 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시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각 국회의원실별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채용하는 방식이라 채용 기준이나 자격 조건, 경쟁률도 들쭉 날쭉입니다. 7급과 9급은 직종마다 공무원 시험이 있죠. 이렇게 5급 고시든 7급이든 9급이든 공무원 시험을 쳤다가 낙방하신 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좌관, 비서관, 구의원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격이 있으며 그분들이 그 진출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청년정치연합을 개설한 것이 재작년, 그러니까 21년 12월 30일로 지금 만 2년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모자란데, 처음 오시면 보이는 그 메인 화면에 소개된 이 채널의 개설 취지가 무소속 청년, 가족, 친구의 정치 참여를 돕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보좌관, 비서관 후보자 양성입니다. 그만큼 보좌관, 비서관의 비중을 높이 두고 있는 채널입니다. 다들 그 눈이 벌게 가지고 달려드는 그 국회의원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무척 수월하고, 유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국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점점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보좌관, 비서관, 구의원, 시의원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이 공직의 사유화, 독점화, 정치화를 부추기며 오히려 이제 그것을 연명하는 수단화로 하고 있는 이 양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멀리 떨어진 인재들을 이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양당은 고쳐지거나 개선될 수가 없는 종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쳐라 바꿔라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그 고치고 바꿀 상태대로 일할 사람들, 그 때묻지 않은 신인들을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관심이 없을수록 때가 덜 묻었고 눈도 밝고 정신도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찍을 만한 정당이 없다, 믿을 만한 인물도 없다. 그래서 정치판은 일절 외면하고 선거는 아예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중도층, 부동층, 정치 혐오층, 정치 무관심층일수록 경쟁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26 지방선거나 306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구청장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등 각종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보좌관, 비서관, 구의원으로서 계속 연임하고 재선을 바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썼던 방법 아니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불리하다, 틀렸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은 언제든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답글로 적어주시거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판, 선거판, 정당 주변에서 오래 굴러먹은 자칭 선거 전문가, 정치 전문가, 정당 전문가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누구나 필수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은 유권자들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 텐데 주로 명함을 돌리죠. 몇 명의 유권자들께 알리느냐, 돌린 명함 중 몇 명의 지지자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명함 돌리기 방법을 조금 바꿔서 화면에 올려드리는 방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랑 자기 혼자만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과는 달리 11명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끼워놓고 돌리는 것입니다. 화면에 올려진 후보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며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 12명의 명단 중에 보좌관 출신도 2명을 끼워 넣었는데 그 자리를 보좌관, 비서관에 지원하시는 여러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달랑 자기 혼자만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에 비해서 저 방식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이 누구누구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돌려봐야 관심 끌기가 어려울 뿐 차라리 그나마 지명도가 있는 여러 명을 소개하는 것이 관심도 면에서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를 수도 있겠죠. 자, 한편 이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야,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쪽 편 애들을 내가 왜 홍보를 해주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치판에 대해서도 좀 알고 뭐 정당 활동도 좀 했고 뭐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패거리, 정당 논리, 이 진영 논리에 아주 잘 길들여지고 세뇌가 된 개돼지급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반응 보이는 분들한테는 저 대놓고 얘기를 해요. 또 개돼지라고. 명함을 받는 유권자, 주민, 특히 정치 외면층, 정치 혐오층, 정치 무관심층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비서관 지원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이래서 제가 저 위에 정치나 선거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관심이 없을수록 자격 조건이 충분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있을 법한 반응인데 왜 내가 경쟁자인 다른 후보들 홍보까지 대신 해주냐? 이건 그 한 명만 뽑는 이 선거 방식에 이제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 왜 내가 그저 네 명 이름 돌리기도 바쁜데 딱 경쟁자들 후보를 홍보를 대신해 주냐 이런 생각은 뭐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딱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명단에 올려진 후보들은 국회의원을 바라는 후보들이고 나는 비서관 지원자이므로 사실은 저 11명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저들 중에 누군가라도 당선이 돼야 내가 그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되므로 어쩌면 내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대신에 나보다 지명도가 높고 득표력이 나은 후보자를 끼워놓고 홍보할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내 경쟁자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비서관, 보좌관을 지원하니까 그분들을 응원하고 홍보해줘서 당선이 될수록 내가 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절충해서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그러면 12명이던 국회의원 후보자는 6명으로 줄이고 6명의 비서관 후보자란에 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제 6명의 비서관 지원자는 경쟁자도 되고 동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까지는 이 경우 이제 경쟁자 그러면 왜 내가 6명의 경쟁자를 같이 홍보를 해주느냐는 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것도 그 함께 하시는 게 유리해요. 결과적으로는. 아니면 그 6명을 내 동료들을 채워서 넣어서 함께 홍보 활동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후보자와 지원자 관점에서 명함 돌리기와 비교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명함을 받는 주민, 유권자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후보 개인 명함과 구별하여 정책 홍보 전단, 전단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지지하고 표를 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우리 흔히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겠죠. 공약도 뭐 지킬 수 없는 엉뚱한 거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서 유권자들께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선 화면에서 보신 대로
유권자들은 3명을 선택해서 1+2 국회의원 권한을 2명의 보좌관과 3분의 1씩 나누어서 행사하며 3명 중에 1명은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보수의 3분의 1은 자진 반납하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됩니다. 이것을 지키도록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서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당선된 비서관은 들어가서 좀 속된 말로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그 사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그런데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따까리니 무슨 밑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서관도 엄연히 공무원이고 그 개인적인 이제 공적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그 사적인 그것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선출직 비서관, 선출직 보좌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하고 제대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고 국회의원 직무를 하도록 헌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사적 지시나 명령 그런 것에까지 따라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이 방식을 통해서 들어간 비서관은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3분의 1로 나누는 것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자, 홍보 전단에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 있는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면뿐 아니라 뒷면에도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홍보 전단을 유권자들께 돌렸을 때 달랑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때까지 간격을 두고 2차, 3차, 4차에 걸쳐 인물 홍보와 정책 홍보, 여론조사와 모의 투표를 병행하는 홍보 전단이 계속 전달된다면 지지자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전단은 후보자들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1차 기본 전단으로 1+9 10명을 뽑는다는 보좌관 직선제 선출직 비서관 방식과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의 존재와 특징을 알리는 기본 전단입니다. 이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이제 전달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유리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특징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생소한 방식이니까 일단 낯설음과 경계감을 좀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1차에서부터 4차까지 홍보 전단이 전달되었을 때 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정당 공천 후보들과 경쟁력이 있을지도 여러분 나름대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4차례의 전단지를 6명에게 전달해서 그 중에 1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거나 그러면 그게 24장의 전단지를 전달해서 1명을 확보할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다면 이건 선거 비용 보전되는 15% 득표가
가능하므로 믿져봐야 본전이고 활용도가 무척 많으므로 적극 도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전단지라고 해서 우리 일반 상품 전단지 돌리듯이 막 무작위로 배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이 전달하는 사람이 사람 손에 쥐어주고 이 특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짤막하게라도 이 대화를 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무작위로 그냥 뿌려서 뭐 될 때면 되라 뭐 복불복이다 이런 식으로 24장 전달해서 하나 걸리면 뭐 저기고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일단 직접 손에 전달해주고 유권자를 존중을 해드려야죠. 존중을 해주고 해야 표를 주지. 이렇게 그 특징을 알려드리고 이 후보들이 얼만큼 국가와 지역 발전에 또 유권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24장의 전단지를 돌려서 한 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면 15% 득표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 보전되는 수준이죠. 이 15% 득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내면 우리 동네 청년 신인 인재들이 도전하는 문턱을 낮추고 아주 탄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함량 미달의 후보들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경합선거구가 많죠. 경합선거구에는 9명의 보좌관 진출을 조건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26 지선과 28 총선의 재도전 및 향후 모든 선거에서 유리한 거지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24장의 이 홍보 전단을 돌려서 한 명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면이 이제 그 선거 비용 보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3배인 4차례의 전단지를 2명에게 전달해서 1명을 확보하거나 8장의 전단지를 전달해서 1명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이건 당선 및 합격권을 보장합니다. 이런 자신감과 가능성이 있는데 도전을 안 하시면 이건 여러분이 차지할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손해의 결과가 됩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실전에 적용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서대문구가 있죠. 그리고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의 재출마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마포구 이렇게 서대문구, 의정부시, 마포구 이 3곳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 서대문구 당선자 득표수는 48,000표, 2등은 38,000표, 1등과 2등을 합한 86,000표의 50%를 넘기면 당선권이니까 43,000표 이상이면 당선권이네요. 가장 적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3군데서. 마포구는 당선자 득표수가 53,000표, 2등은 41,000표, 1등과 2등을 합한 94,000표의 50%인 47,000표 이상이면 당선권입니다. 의정부 당선자 득표수 55,000표, 2등은 39,000표, 1등과 2등을 합한 94,000표의 50%인 47,000표 이상이면 당선권이겠네요. 선거구의 그 유권자 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 세 선거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선권은
4만 7천 표에서 5만 표면 충분합니다. 자, 아까 4차례의 전단지를 2명에게 전달해서 1명을 확보하거나 8장의 전단지를 전달해서 1명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무조건 당선권, 합격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만 7천 표를 득표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8, 37만 6천 장, 5만 표를 득표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8, 40만 장을 배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40만 장을 혼자서 배포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 40만 장을 10명의 후보로 나누면 1인당 4만 장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4만 장씩 돌리는 지원자가 10명 모이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까지 10명을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4만 장을 반드시 지원자가 돌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지원자가, 후보자나 지원자가 돌리는 것만큼 진정성이 있고 성이 있는 다른 사람이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동영상의 주제인 보좌관, 비서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자격시험과 필승전략 핵심 결론을 다시 요약하면 정책 홍보 전단지를 1인당 4몇몇씩 10명의 후보들이 직접 배포 전달하든 대리인을 시키든 배포하여 최소한 선거비용 보전되는 24장당 1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당선 합격 안정권인 8장당 1명의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도전해 볼 만하다 하는 가능성과 자신이 있는 분들과는 이제 더 나눌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직전 동영상 보좌관 직선제, 선출직 비서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올릴 예정인 국회의원 자격시험 필승전략, 간접선거 대리투표, 그리고 비서관에 의한 비서관을 위한 국회의원 동영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으로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초기 화면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란에 게시물로 주로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정책 홍보 전단지 홍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adq.ad.com 여기가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 전국 공통 베이스 캠프입니다. 카톡장에 adq.ad.com을 치시면 링크가 뜨므로 그것을 클릭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매 단위로 3만원 단위로 구매하셔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매한 기록들은 다 포인트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후보 지원하시는데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하셨는데 동참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구에 합쳐서 다른 선거구로 이동해서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서관, 보좌관은 지역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자기 지역에서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해보겠다고 달려드신 분들께는 사실 알려드릴 정보가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또 서로 지혜를 모아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정보를 공유를 해야겠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스마트 지구당이라는 그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여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제 그 읽는 거에 그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그 읽기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좀 이게 피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아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게시물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스마트 지구당 게시판 꼭 참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꽤 많이 됐죠. 뭐 나머지 정보들을 차차 다음 동영상이나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